지구온난화와 석유 자원의 고갈, 그리고 세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속에서 열기를 더해가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 사업. 다가오는 녹색 시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은 이곳 암스테르담에서 이트랙션의 직구동 모터와 연료 전지 기술이 탄생시킨 하이트럭을 시승한 다음 무서운 무공해의 신개념 하이브리드 전기 요트를 타고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8일 경기도 화성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고, 여기서 전기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대책회의에서 2010년까지 전기차 생산업체에 대한 개발비 지원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 전기차 보급 확산 차원에서 2011년 하반기부터는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대당 2천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 38개 국가 중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90년 대비 평균 5%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켜야 하는 교토 의정서를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는 환경 규제를 강화해왔던 유럽과 일본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던 미국과 중국까지도 탄소 절감과 녹색 산업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국의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고 탄소 거래자가 본격화된다는 것은 국내외 제조기업들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친환경 물류 기업들을 우선 파트너로 선정하는 등의 녹색 경영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많은 정책들이 제기되고 강구되고는 있지만 정작 교통수단용 차량보다 더 많은 매연을 배출하는 트럭이나 기타 운송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기환경 정책이 없다는 허점으로 볼 때 결국은 이산화탄소까지 방출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생산국보다도 친환경 국가이기를 자부하는 네덜란드는 우리 정책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신개념 하이브리드 전기 직구동 방식의 친환경 버스를 노선에 투입, 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 운송 트럭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 시험 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트럭으로 명명된 이 물류 운송 차량은 위스퍼 버스와 같은 전기 직구동 방식이면서도 화석 연료가 아닌 수소 연료 전지를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완벽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The hydrogen system. The hydrogen system is working with fuel cells. Fuel cells is more or less a chemical reaction where you use hydrogen and that creates a currency. And that currency is used to load the batteries, the lithium-ion batteries, and that is used to provide the engines, the wheel engine from ejection for power. No, there is no emission. And that's the very positive thing about this truck. There is zero emission while you drive the truck through the cities. There's only water coming out of the exhaust and air. So oxygen and water. That's all. 수소 연료 전지란 H2, 즉 수소가 백금으로 된 전해질 막을 통과하면서 둘로 쪼개져 산소와 만날 때 생기는 전기를 말합니다. 산소와 결합된 H2O 상태에서는 수증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공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은 정차는 물론 저속 구간에서도 수소연료 전지의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시킬 수 있다는 데서 순수 전기 자동차의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까지도 해결한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량 8톤급 하이트럭과 디젤 엔진 트럭의 에너지 절감량을 상대 비교해보면 약 70% 상당의 저감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효율은 제동을 할 때 발생되는 역에너지원까지 배터리에 충전을 시켰다가 고속 주행을 할 때 수소연료 사용량을 보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Well, the truck can drive 400 kilometers on one tank, on one fuel tank, while you use it in the city. So on city drive, it has a range of 400 kilometers. It has a power, the power of the wheels is only 30 kilowatts per wheel, so totally 60 kilowatts.
but that's more than enough to drive with a city truck of 8 tons, 8 tons total weight, through the city. And the maximum speed is 85 kilometers per hour, which is the maximum speed in Holland. 네덜란드 전역에는 현재 11곳의 수소연료 전지 충전소가 마련돼 있지만 충전 시간은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아직은 전국 도로를 운행하면서 내구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 운행 중인데도 정부는 올해 10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현 중량의 2배인 16톤 트럭을 주행시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신개념 하이브리드 전기 직구동 방식의 친환경 연료 트럭을 개발하는데 대당 19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약 34억 2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이트럭 생산 책임자는 충분한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So we received to create this truck, to build this truck, we got a 50% subsidy from the government. That means that we have to the three parties which are in it is E-Traction, Netstek, and the High Truck. They paid 50%, and the other 50% is paid by the government. 현재 에너지 변환 정책 전담 책임자들은 이런 자동차 친환경 사업은 물론이고 이미 다양한 분야에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What we have is several platforms in which we have a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government, universities and also NGOs. And in those platforms we discuss options to reach sustainable situations. So that's one. The second one is that we have also quite a lot of money to stimulate those innovations. And the third one is that we also want to stimulate what we call the front runners. And E-Traction, so this is the firm today, is one of our important front runners to reach sustainable situations, and especially in the field of mobility. 기본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관련 CCS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카토라는 그 파운데이션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전 나라가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기술대 개발을 절절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 체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된 기술이 실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나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부처에서 목표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모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서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규제를 통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네덜란드가 버스와 트럭에 이어서 이제는 운하의 선박에까지도 친환경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곳 운하를 오가는 관광 유람선에도 이산화탄소 배출과 소음을 줄여주는 신개념 하이브리드 친환경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In this ship, you experience this ship is very special and very silent ship, very comfortable because it reduces CO2 with 50% and reduces cost both. So it will be a business case to use it in practice for several applications. So it is not only good for the environment but also good for the economy of the Netherlands and also of other countries, of course. 레스토랑 주방 시설까지 갖추고 암스테르담 운하를 운행하고 있는 이 고급 유람선은 배터리에 의해 2개의 모터가 구성되기 때문에 배기가스는 물론이고 엔진 소음마저도 없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이 배는 많은 전기 사용을 요하는 음식 조리를 제외하고는 버스처럼 충전용 발전기를 가동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면에 있어서도 일반 선박은 엔진만 고장이 나도 다른 선박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모터가 하나 고장이 나더라도 한 개의 동력만으로 수리 장소까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we have very high targets on the reduction of CO2. And for the year of 2020, we want to reduce our emissions of CO2 by 30%. And also we want to introduce renewable energy systems. And 20% of our energy we want to be renewable. And we want to stimulate the conservation of energy so that we use less energy. And also for that we have a target of 20%. 네덜란드는 총 연장 7,040km 이상 되는 수로들이 서로 도시를 연결짓고 있어서 운하는 중요한 내륙 교통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선박의 동력원을 친환경으로 전환시킨다면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는 물론이고 제반 비용까지도 절감한다는 생각에서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도 미리 대비해 볼 만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리적인 특성상 많은 강과 저수지가 분포되어 있는 대한민국 내륙, 요소요소에 이런 친환경 선박들이 도입이 된다면 대기오염 방지 효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으로부터 나온 동력이 기압박스를 거쳐 바퀴에 전달이 됩니다. 이로 인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 새로운 기술은 바퀴를 직접 구동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은 모터를 사용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제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종 센서를 사용하고 그로부터 가장 적절한 제어를 통해 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상당히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고 좋은 효과를 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에 비해서 주행 속도가 좀 빠르고요. 또 네덜란드에 비해서 그 비탈길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토르크를 필요로 하는데 모터를 설계하는 당시에 이런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일단은 초기 운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개발은 다 그런 타겟을 두고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트랙션은 4년과의 내구성 시험과 많은 경험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션의 제어 기술과 그간의 경험을 한국에 도입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국회에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데는 주로 이제 승용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품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완성차 업체에서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네덜란드에 와서 보니까 전기 특히 버스 대형차는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와서 타보고 그 실용화 가능성도 높고 상당히 성능도 좋고 현재까지 뭐 한 3년 이상 내구성도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것 같고 해서 상당히 우리보다는 앞섰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IT 쪽이 이제 세계 선진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제어 장치인 BMS 장치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제어 기술은 우리나라가 적용을 하고 이제 다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배터리 문제고 배터리는 특히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특히 이제 그 프로텍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가열 장치라든지 또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접목이 되면은 뭐 우리 서울 같은데 그 즉시 적용 가능하고 특히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지가 많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전기 모터의 출력만 조금 상승시키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언덕이라든지 또 등판 능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보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이런 녹색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의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연간 4억 4,900만 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우리로서도 급격한 지각변동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적 슬로건답게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국이란 배타적 운명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는 환경 문제 개선 대책 방안 또한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기반과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선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다 함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